113쪽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미개발지역의 지정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규모, 일정 면적 이상, 그 다음에 개발 용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면적 요건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은 우리 방향제시계획이라 했죠. 그래서 이런 방향제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에 대한 방향이 있을 때 지정해라 이 뜻이에요. 먼저 지정규모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아 해서 도시적 아래는 주거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저도 면적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생산녹지도 갈로 뛰어넘으시니까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놨죠. 네. 보존녹지는 안 보입니다. 거기 보존녹지 있어요? 보존녹지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보존녹지는 도시 내 산 중턱 이상이니까 산 정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보존녹지는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도시적 외지역에 가서, 도시적 외지역은 관리, 농림, 자란경, 보존지역을 말하죠. 원칙은 30만 정도 이상 되어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예배 보시면 다만 공동주택 중 다음에 줄칩니다. 아파트 1, 2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30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예외로 아파트 1주택 건설 계획이 들어가고 밑에 1, 2번 요건 갖췄을 때는 10만 이상도 된다는 뜻이에요. 1번에 도시개발구역의 초등학교 용지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 동의받았다는 것은 초등학교 확보했다는 뜻이에요. 2번에 도시개발구역에서 도로법에 그게 12조부터 15조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가 설치됐다는 것은 도로가 확보됐다는 뜻이죠. 이런 초등학교나 도로가 확보됐을 때는 도시적 외지역에서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면적에 관한 요건이고, 이번에 미개발지역의 지정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그 줄칩니다. 자연녹지지역,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 도시적 외지역. 이런 곳은 개발이 안 된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미개발 지역에는 광역도시나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방향제시계에 의해서 제시됐을 때만 지정해라는 뜻이에요. 그럼 미개발 지역에는 위에 면적 요건도 갖춰야 되고 이 계획도 수립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줄칩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도 미개발지역이죠. 그런데 계획이 없어도 돼요. 이게는 면적만 갖추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기준 적용 배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으로서 지정권자가 계획적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줄칩니다. 그 위의 규모 및 미개발 지역의 지정 요건을 정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박사는 1번에 끝에 줄칩니다.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줄치죠. 2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줄치시고,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지역 줄치시고, 이런 곳은 어차피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면적이나 미개발지역 지정요건 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유롭게 정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책대로 그대로 이거 알고 시험장 가면은
문제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암기 프린터 보시면은 자, 암기 프린터의 2페이지 보세요. 도시개발법이라고 되어 있죠. 네. 도시개발구의 지정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시험에 안 틀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시면 돼요. 도시개발구역을 자 지정을 하려면은 그 요건이 있는데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자, 1번에 면적이라고 해놨죠. 네. 면적 요건만 갖추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주거지역이 거기에 들어가죠. 상업지역이 들어가죠. 여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 요건만 갖추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얼마 해놨습니까?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미개발 지역인데 광역이나 도시군기본계획 같은 거 수립 없어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면적만 갖추면 됩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계획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계획관리 도시역 바뀌니까 원칙적으로 얼마? 30만 제곱미터 이상. 예외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도 지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면적 플러스 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하는데 여기는 면적도 갖춰야 되고 계획도 수립이 있어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 생산 녹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도 갖춰야 되고 계획도 수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생산 관리, 보전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 이런 지역은 도시역 바뀌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죠. 예. 그 예외로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지정해 줍니다. 어떨 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들어가고 초등학교 확보해야 되고 자, 도로 갖추면은 10만 이상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면적에 관한 요건과 계획에 관한 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해놨죠.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자, 칠학지구. 칠학지구는 산골에 마을 만드는 거죠. 산골에 마을을 조성할 때 도시개발 사업 형식으로 조성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면적과 계획을 갖추려면은 말 만들기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칠학지구는 면적 계획 없이 그냥 무조건 지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자, 개발진흥지구는 개발 목적에 해당하는 용도 완화시켜서 개발시키는 곳이죠. 여기도 어차피 개발해야 되는데 면적 계획을 갖추려면 개발하기 힘든단 말이에요. 적용 없이.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뭐 하는 곳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이거. 자, 용도적상 허용되는 용도를 다 넣자는 겁니까? 필요한 몇 가지만 넣어서, 몇 가지에 해당되는 건축물만 넣어서 개발하는 곳이에요. 몇 가지만 넣어서 개발하죠. 그래서 몇 가지 넣어서 개발하는 곳인데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개발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발해야 되니까 면적 계획 갖추라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 국가균형발전에서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지정하는 지역은 정치 목적이라 했죠. 정치 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면적 계획을 자, 적용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라 뜻이에요. 자,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틀려요, 여기 나오는 문제. 시험 문제 예로 옵니다, 여기는.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자, 자연 녹지지역.
부지 면적 2만 제곱미터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를 묻는단 말이에요. 자, 자연녹지는 면적만 갖추면 지정해 주는 곳이 들어가 있죠. 1만 이상이니까 2만이니까 지정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런 계획이 수립이 역시 안 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자, 여기에 부지 면적, 자, 40만 제곱미터인 부지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계획이 없어요. 자, 생산관리지역은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계획 면적을 다 갖춰야 되는데 생산관리는 30만 이상이면 되지요. 그런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정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런 계획이 수립이 안 된 농림지역입니다. 자, 농림지역에 자, 칠학지구에 지정된 부지 1만 제곱미터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칠학지구는 여기 있죠? 면적 계획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농림지역 안에 있는 칠학지구에다 지금 구역 지정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획이 없어도 지정할 수 있고 면적이 얼마든 간에 무조건 이건 어떻습니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안 틀린다 이 뜻이에요. 언제부터 이래냈느냐? 17회부터 이렇게 되었어요. 17회 당시에는 뭘 묻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이것만 외워갔죠. 면적만 외워갔는데 맞다 틀린다? 다 틀리죠. 그냥 쭉 다 틀리고 옵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나서 들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수업 시간에 안 해주느냐? 예, 그렇게 말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알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추기가 어렵어요.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에 이렇게 정리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있어야 시험에 안 틀린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교재를, 자, 214쪽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효과라고 되어 있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어떤 법적 효과를 주느냐. 1번에 도시적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의제, 자, 그게 주치입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줄치고, 자, 다만 다음 줄치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유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칠학지구로 지정된 지역일 경우 그러하지 않다. 도시적 등은 의지 안 한다는 뜻이죠. 자, 거기에 단서 셋째 줄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말 밑에 썼어요. 도시적 외 지정이라 썼어요. 도시적 외 지역에 지정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 칠학지구는 도시적 등으로 의제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주거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자, 여기에는 도시역 바뀐 계획관리지역이에요. 자,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이 개발돼버리겠죠? 개발되면은, 자, 이 지역의 용도지역이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안 맞습니다. 예, 왜? 자, 이렇게 이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 했죠. 여기는 중심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아파트 한 들어가면 제3종 일반 주거지 같은 게 되죠. 기존의 용도지역이 맞지 않아요. 자, 어차피 이제 여기 개발하면은 용도지역 다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역을 무시하고 구역이 딱 지정되면 다시 원점 돌립니다. 어떤 지역으로? 도시지역.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의제돼 버려요.
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지해 주죠. 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또 의지합니까? 또 이것도 뜻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몇 가지 용도만 넣어서 건물 배치하는 것이 지구 단위 제도를 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상업 지역에 건물 배치가 필요하죠. 자, 단어가 필요한 것만 넣을까? 필요한 거 넣으니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여기 아파트 단지 들어가죠. 아파트 단지 필요한 것만 넣어야 되죠. 다른 시설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이 도시활구역 안에서도 건물 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필요한 건물을 배치시켜서 도시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용도적이 허용되는 건물 다 넣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 정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만들어야 되죠. 이반 결정 고시하려면 또 2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되면은 도시적으로 용도적 전부 다 원점 돌려버리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제도가 필요하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것을 뭐 해준다? 의제해 준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도시군과 결정 고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단서에 보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는 도시적 외에 지정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야. 칠학주는 산골에 마을을 만든 거죠. 이걸 도시적 등으로 의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칠학주로 지정된 지역일 때는 도시적 등으로 의제되지 않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이 그 뜻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지형도 및 고시특례는 문제풀이 때 보시고 자,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인 허가는 3, 4를 한번 보면 돼요. 자, 옆 페이지 가서 이번에 사업 시행자 의견 청취 찾습니까? 그 밑으로 2번, 3번, 4번, 5번, 6번은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요. 시험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3, 4를 보시고 옆 페이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3, 4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222쪽 펴시고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거는 자, 여러분이 자, 3가지 정도 주의하면 돼요. 제일 시험이 잘 노는 거. 첫째, 지정권자 앞에서 봤죠? 네. 그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면적 갖춰야 되고 면적 계획을 갖춰야 되고 면적 계획 적용하지 않는 곳이 있죠.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암기 프린트에 암기하라는 뜻이고 자,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기존의 용도지역이 맞지 않죠. 그래서 원점으로 돌려서 어떤 지역으로? 도시죠. 건물 배치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반드시 뭐? 지구 단위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의 222쪽에 자, 이제 시행자 등으로 갑시다.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시행자 2단계인데 도시개발 사업은 아무나 못해요. 법으로 정한 시행자 종류가 총 몇 가지다? 12가지 시행자 중에서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원칙에 보시면 지정권자 지정의 줄치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그게 4가지. 그 다음 페이지 민간사업 시행자 7가지. 그 다음에 공동출자법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총 몇 가지다? 12가지. 이 중에 정해지는데 자, 공공사업 시행자 줄여서 그냥 공공시행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1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게 줄치시고 자,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장 도시개발 사업을 많이 하는 시행자입니다. 자, 국가라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이 한다는 뜻이죠. 자, 대표적으로 국가가 하는 곳이 세종시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하자 했죠. 네. 자, 울산광역시에도 이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 해놓은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자, 혁신도시도 되고 또 각종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여기 있죠. 자, 현대조선소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나 이런
공장에 들어가 있는 산업단지가 그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됐어요. 국가가 해놨다. 그 위에다가 뭐가 들어왔냐? 현대나 이런 기업이 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상당히 많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울산광역시 대부분 다 울산광역시 지자체에서 다 합니다. 윤리한 것도 울산광역시에서 한 거죠. 그 행정도시 행정단지 만든 것도. 그리고 그 울산광역시에 북구 같은데 조그마한 공단을 만든 거 있죠. 다 이 울산광역시 지자체. 양산에 가면 물금신도시도 양산시에서, 김해시에 각종 도시개발 사업 한 것도 김해시에서, 정관신도시, 해운대신도시 다 부산에서 했죠. 다 지자체에서 합니다. 그 다음 이번에 대통령이 정하는 줄칩니다. 공공기관도 시행자 됩니다. 옆에 공공기관 종류가 있죠. 뭐 한국토주택공사, 뭐 한국수자원공사 등등 이런 공공기관도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종류는 참고하세요. 그 밑에 대통령이 정하는 줄칩니다. 정부 출연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두 가지 기관이 있는데 1번에 보시면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줄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거기만 줄치시고, 이 정부 출연기관인데 작년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때 한국철도공사로 나왔어요. 틀립니다.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하는 일이 달라요. 한국철도공사는 우리 기차 달리는 레일이 있죠. 레일을 깔거나 보수, 개량을 하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에서 하는 일이고, 여기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라는 데가 있죠. 역 주변에 상권 개발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것이 한국철도시설공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냈다는 거는 조금 여러분 시험에 이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뜻 같은데, 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까지 틀리게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출제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줄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것도 정부 출연기관인데 제주도 내 사업만 합니다. 네 번째 지방공사, 거기 줄치시고, 지방공사도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방공사가 대표적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란 말 들어봤죠? 거기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공공시행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민간사업 시행자. 도시개발구역의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도 시행자 돼요. 토지 소유자 시행자 되는데, 그게 박스 옆에 보시면은, 그게 셋째 줄에 줄칩니다. 수용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 제외한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한 자가 토지 소유자로 시행자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수용 사용 방식 사업하려면은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3분의 2 이상 가지고 있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혼자서 3분의 1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관신도시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만드는데 그 토지에 정관신도 전체의 3분의 1을 혼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수용 사용 방식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 조합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 갈로와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전부 어떤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다? 환지 방식으로만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밀업제권역에서 밑줄 치세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그렇게 알고 있는 이전 법인이라고 알고 있는 게 더 정확합니다. 가밀업제권역은 서울이죠. 서울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대표적으로 기업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학 법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의 대학 법인이
자, 서울에 있는 기업의 본사라든지 대학의 대학을 수도권 예주로 이전하게 되면은 자, 거기에 대한 기업 본사가 들어갈 자리에 도시개발이라든지 대학교가 들어갈 자리 도시개발 있죠. 사업의 시행권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전한 기업 본사라든지 대학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자, 처음 다 대기업 본사 서울에 다 있죠. 그 기업을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 들어보면은 서울에 없으면은 지방에 있으면 업무 처리가 굉장히 늦어진답니다. 그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서울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대학교, 자,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는 서울시보다는 훨씬 크죠, 여기가. 사녀대학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두 개. 뭐 울산대학교하고 또 이래 큰 데도 두 개밖에 없죠. 서울은 그 조그만한데 사정제 대학교가 40개 있어요. 그 속에 미친 나라예요 지금. 그걸 설명한다면 미친 나라라는 거. 그 좁은 동네 대학교만 40개 들어가요. 사전제가. 그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방에 보내기 위해서 사건 주겠다는데 간다 안 간다? 한 건도 안 간다. 왜? 지방에 가면은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 수급이 안 된대요. 지방대학 가려고 한다 안 간다? 안 가려고 한다. 전부 다 인서울 하려죠. 서울에 가서 대학을 다녀야 취업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좁은 나라에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자, 미국 같은 나라에도 보세요. 정치 수도는 어디입니까? 워싱턴이에요. 경제 수도는? 뉴욕에 다 있죠. 대학 수도는? 대학 수도 보스턴. 거기 유명한 대학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다 분산을 시켜놨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 뭐 그거 한다고 그 40개나 그 꾸지꾸지 넣어놔놓고 그러니까 이 대학을 빼야 되는데도 안 갑니다. 왜? 학생이 안 갑니다. 지방이나. 그래서 올해도 지방대학교 몇 개가 문 닫아 폐교됐습니다. 학생이 안 가니까.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병폐입니다, 이거도. 자, 그래서 대학을 왠기면 사건 주겠다는데도 안 옮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록사업자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주택도에 따른 등록한 자.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아파트 단지 조성하죠. 아파트 단지 이게 주거단지 아닙니까? 요거 하나 조성을 하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 행태를 하는데 여기 주택건설 사업자가 그게 등록 사업자예요. 그 자에게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뭐 준다? 시행권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에 시행 능력 있다고 인정되는 자 거기 밑줄 치시고 자, 여기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열어받는 등 개발계에 맞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시행권을 줍니다. 그 이게는 주로 토목공사업을 한다든지 건설업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회사에 시행권을 주는 겁니다. 자, 6번에는 부동산 개발업자 거기 줄치고 거기에도 시행권이 있고 7번에 부동산 투자회사 줄치면 돼요. 그래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다 사업권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밑에 공공출자법이나 되어 있죠. 위 1. 공공시행자나 2. 민간시행자에 해당한 자가 둘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설립한 법인도 공공출자법인으로서 시행자 되는데 이 공공출자법인은 공공시행자 쪽에 출자를 많이 하면은 공공시행자 되고 민간에서 출자를 많이 하면 민간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주의할 거는 거기에 조합제라고 되어 있죠. 쪼매나게. 찾았습니까? 조합은 출자 못합니다. 이게. 자, 이 중에서 12시행자 중에 하나를 지정권자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행자 지정 신청 보시면은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다만담 참고하세요. 자, 넘어가시고 자,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한 지방시로 시행할 경우 시행자 원칙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한 지방시로 시행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한다. 자, 여기 보세요. 한 지방씩은 비용 부담을 토지 소유자가 해야 되죠. 네. 전부 한 지방씩이라는 것은 비용 부담 전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그래서 한 지방씩일 때는 전부 한 지방씩일 때는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모인 단체인 조합에게 우선 시행권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물론 이번 예외가 있죠. 그거는 5, 6월 달에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 밑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행자를 바꿀 수 있는데 자 사유 4가지 갈로 묶어 보시되 1번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한 지방시로 시행할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자 갈로 띄놓으시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에 거기에 동그라미시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변경하겠다 이 뜻이에요. 자 여기 그 말은 이 뜻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실시계 인가 신청을 몇 년 안에?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변경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를 받은 후 2년이란 말에 동그라미 2년 내에, 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변경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 인가가 취소됐을 때도 변경할 수 있고 4번 시행자의, 자, 부도, 파산, 그 밖에 이하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도 변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근 시험에 이 변경 사유가 여러 번 나왔어요. 놓을 때마다 답은 1번에 1년과 2번에 2년 있죠. 계속 그거 손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외울라 하지 마시고 그냥 1년과 2년 주의해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7, 8월쯤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년, 2년을. 왜? 워낙에 많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돼요. 7, 8월 과정에 들어가면은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문제로 많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런 문제를 풀면서 자기도 모르게 숙달돼 버립니다. 예. 자, 그래서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읽기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넘어가서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은 3, 4월에 5번에 규약 등 작성은 5, 6월 달에 자 밑에 6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 위탁이라 되어 있죠. 자 5, 6월 달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도시개발 조합의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매년 노죠. 매년 놉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노는 곳은 다 알고 갑니다. 시험장에. 예, 그것만 알아도 내가 볼 때는 한 20개는 그냥 맞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 부분은 꼭 옵니다. 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부분만 정확하게 자기가 안 틀리면 그냥 20개를 맞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가서 선생님 다 가락났어요. 40점 미만 받았다 이 말이에요. 뭐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든지 공부를 엉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다든지 안 했다든지 그렇게 했죠. 자, 도시개발 조합은 매년 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자 봅시다. 자, 도시개발 조합은 뜻이 이러고요. 자, 전부 한 지방씩만 해야 되죠. 네.
자, 전부 한지방식의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가 모인 단체를 도시개발조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한지방식만 해야 돼요. 이 전부 한지방식 사업을 위해서 누가 모인 단체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모인 단체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설립하느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자, 7인 이상이 모여서 정관 등을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준비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정관이 작성이 되면은 설립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 동의 요건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 암기 프린트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암기 프린트 2페이지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요건 밑에 보면은 조합 설립 동의라고 되어 있죠. 세 칸이 되어 있는데, 자, 그게 첫째 칸에 도시개발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전부 어떤 방식? 한지방식이고, 그 밑에 동의 요건이 있죠. 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받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2 이상 동의받아라고 되어 있죠. 꼭 외워놔야 됩니다. 시험 자주 나오니까. 자, 이 두 가지 동의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다 받았고 해야 설립 동의가 되고, 그러면은 조합을 설립을 해도 좋다는 인가를 해줍니다. 누가? 지정권자가. 자, 인가받고 나면은 30일 내에, 자, 조합 설립에 필요한 등기 있죠? 등기를 하면 돼요. 등기를 하면은 법인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이런 절차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절차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설립 동의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이런 요건이 있다라는 거, 3, 4에 가면 이 동의, 설립 동의 받는데 각종 계산 방법이 있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 5, 6월 달에 가면은 이 동의 요건에 대한 각종, 자, 응용 문제 뭐 다 도표줍니다. 도표주고, 여기에 토지 소유자 요 요건 갖추려면 몇 명 동의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여러분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책에 보시면은 조합 설립 인가라고 되어 있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까지 줄친대요. 일단 7명 이상이 모여야 되죠. 지정권자 인가 받아야 돼요. 자, 조합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 인가 받는데,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에 경미한 사항 변경일 때는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돼요. 뭐 경미한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뭐 참고하시면 되고. 자, 내려가서 조합 설립 시 동의라고 되어 있죠. 동의자 수. 조합 설립을 인가 신청하려면 줄칩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라고 되어 있죠. 와의 동그라미. 자, 이 말은 3분의 2 동의도 받고 뒤에 2분의 1도 받아라는 뜻이에요. 또는 하면 틀리풀입니다. 둘 중에 하나 하면 틀려요. 자,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자, 이번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은 3, 4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 박스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등기 가면은 법적 성격. 자, 조합은 법인을 하고 공법상 비영리 사단 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인은 크게 두 가지,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일대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도시개발조합은 토지 소유자라는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사단법인이 됩니다.
자, 재산이 모였을 때는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성립시기. 조합 설립인가가 있는 때는 당의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줄칩니다. 설립인가 받은 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설립인가 받으면 성립한다면 틀려요. 뭐까지 해야 됩니까? 등기까지. 자, 법의 준용, 조합에 관해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하는데, 자, 그 다음 페이지 조합원이 권리 의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3, 4에 가서 보시고, 내려가서 5번에 조합원과 조합 임원의 자격이라고 되어 있죠. 조합은 줄칩니다. 조합원은 도시개발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그게 줄치고, 자, 도시개발 조합이 되려면 무슨 소유자가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 자, 건물 소유자는 안 된다는 뜻이죠. 예, 토지 소유자가 되는데, 이 토지 소유자가 사업에 반대할 수도 있죠. 반대자는 조합이 될까요? 국공유지, 자, 도시개발구역에 국공유지에 있을 수 있죠. 관리청은 조합원이 될까요? 자, 그래서 사업의 반대자나 국공유지 관리청은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써라 이 뜻이야. 사업의 반대자나 국공유지 관리청도 뭐가 될 수 있다? 조합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개발조합에, 자, 도시개발구역에 사업을 하는데, 자, 저기에 전부 한지방식 사업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토지 가지고 있죠?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해도 돼요. 반대도 자동 뭐가 됩니까? 조합은 돼요. 자동 조합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한지방식 사업은 난주의 변모 아시겠지만은 쉽게 잘 추진이 안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합의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뭐 조합에 반대하더라도 어쨌든 자동 조합이 되죠. 예, 그렇게 하시고. 자, 밑에 조합의 임원 봅시다. 조합에는 줄칩니다. 조합장 1명, 이사, 감사를 임원을 2명. 조합의 임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이어야 하고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한다. 자, 줄쳤습니까? 자,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조합원 중에는 의결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자, 갑은 단독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갑은 의결권을 가지겠죠. 의결권 있는 조합원이 됩니다. 자, 을병은 자, 공동 소유자예요. 자, 이럴 때, 자, 토지 소유자로서 을병이 공동일 때, 을이 이 토지 공동 소유의 대표 공유자고, 병은 그냥 공유자죠. 자, 이랬을 때, 을만 뭘 가지고 있다? 의결권이 있어요. 자, 병은 의결권 없는 조합이 됩니다. 공유관계일 때는 을과 같은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만 자, 뭐가 될 수 있다? 임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병은 의결권이 없죠. 이럴 때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과 밑에 4번은 3, 4에 가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조합 임원의 직무 등 찾았습니까? 1번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의 이사의 의장이 됩니다. 2번 이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 사무를 분장, 나누어 맡습니다. 3번 감사는 조합의 사무, 재산 상태,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4번에 줄칩니다.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에 관해서는 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자, 그래서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 간에 소송이 붙을 수 있죠. 또 계약관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사가 대표해라 이 뜻이. 총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번에 총회에 의결할 사항이 쭉 돼가 있죠.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세요. 그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대의원회. 자, 이 대의원회는 자, 우리가 조합원이 한 200명이 됩니다. 이 속에. 일시에 모이려니까 번거롭죠? 그러면 총회칸을 대행시키는 기구를 뭐라 부른다? 대의원회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임의적 설립의 줄치입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의 수가 50명 이상으로 조합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둘쳤습니까? 자, 50명 이상이 돼야 되고 꼭 둡니까? 둘 수 있는 겁니까? 둘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의원수, 대의원에 두는 대의원수는 의결권 간 조합은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 간 조합원 중에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자 선임을 합니다. 총회 권한 대행 줄칩니다. 대의원은 총회 의결 사항 중 다음 사항을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다음 사항을 제외했죠. 그 1, 2, 3, 4, 5 갈로 묶으시고 이거는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래 썼어요. 자, 그거는 총회에서 그 5가지 직접 뭘 해야 된다? 의결이라고 썼어요. 이건 대의원이 의결을 못해요. 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 5가지는 총회에서 직접 의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정관의 변경이라고 해놨죠. 그 정관 변경 함부로 대의원이 하면 안 돼요. 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죠. 3번에 한지계획 작성, 자 4번에 조합 임원의 선임, 5번에 조합 합병 해산에 관한 것. 이 5가지는 조합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대의원이 대행할 수 없고 총회에 직접 의결해야 됩니다. 자, 9번에 조합의 경비 부담은 5, 6월 달에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행자에 관한 것인데 여기는 주로 시험에 뭐 꼭 노는 건 불금 뭡니까? 조합이에요. 조합이 매년 온다 그랬죠. 조합이 꼭 놉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설립 동의가 요건.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주의하시고. 자, 231조에 가면은 실시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이제 3번째 단계인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